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네, 지면수님도 어서 오시고, 월봉님, 네, 골드킴님, 안경재민님도 어서 오세요. 아까 뭐 김칠수님하고 다둥이맘님, 이효님도 어서 오시고, 네, 낭만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굉장히 오늘 날이 좀 뜨거웠습니다. 아까 뭐 진짜, 어우, 예. 뭐 진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이제 이 뜨거운 날씨처럼 주시장도 이제 펄펄 이제 끌어오를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하고 내일 저녁 9시에 방송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이호님. 아, 그렇죠. 예. 차 안에는 시원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자, 아무튼 뭐 무더운 여름도 이제 각자 이렇게 뭐 회원분들마다 잘 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시원한 데서 이제 기법 강의도 좀 해드리고 크게 시황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예, 그러시군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이제 뭐 시황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어제도 얘기를 잘 해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잘 마감이 됐죠.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날씨가 뜨거우니까 개인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지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수를 보시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저녁 방송에서 굉장히 잘 끝났다. 최근에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그 코스닥 차트 중에서 어제가 제일 잘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어제만큼 좋은 양봉이 또 나와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1.05% 올라왔는데 뭐 1% 올라온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캔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그 윗꼬리 아랫꼬리가 없거든요. 우리 방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캔들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뭐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아랫꼬리가 없다는 것은 없죠. 아랫꼬리가 오늘 아랫꼬리가 없다는 것은 투매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 계속 아랫꼬리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다 아랫꼬리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랫꼬리가 없죠. 어제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랫꼬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투매가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하루 이틀 사이에 편안해져 가지고 투매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더 이상 팔 주식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팔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윗꼬리가 없죠. 윗꼬리가 없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떨어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저항이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윗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항이 없다는 거죠. 네. 여기에 개인들이 별로 주식을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심하게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대번 본전 생각을 하거든요. 본전에 오면은 맹렬하게 던져요. 내 본전부터 건지려는 그 심리가 있어서 막 던집니다. 근데 윗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물량을 안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랫꼬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투매가 안 나와서죠. 윗꼬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개인들이 본전 매도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없는 이유를 투매가 안 나와서 저항이 없어서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결국에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개인들이 팔 주식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낮에는 이제 이 얘기를 안 했죠, 그죠? 네, 우리 방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개인들이 팔 주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팔 주식이 없으면 타라님 어서 오세요. 네. 개인들이 팔 주식이 없으면 주가가 잘 올라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까요?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이 팔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이 천천히 올라갈까요? 빨리 올라갈까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겠죠? 네, 기대하세요. 네. 코스닥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나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거. 윗꼬리 아랫꼬리 딱 보면서 어쭈 아무것도 안 나오네 딱 이렇게 보는 거. 개인들이 팔 주식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팔 주식이 있긴 있겠죠. 저기 위에서 산 거. 저희까지는 그냥 한 번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에 가건 뭐 한두 번 쉬었다 가건 간에 아무튼 어제 오늘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코스닥 아무튼 굉장히 잘 끝났어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굉장히 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시황을 진짜 좋게 보셔야 돼요.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제 악재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뭐 어제 밤이었죠. 네.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사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이 미국에 숙이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 가서도 잘 해결을 하고 며칠 뒤 16일인가요? 어디 헬싱키에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도 그 저기 뭐예요 그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정리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무역 전쟁 얘기가 계속 이제 심화가 됐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네. 저점 찍은 게 벌써 7월 3일이니까요. 7월 3일이 벌써 열흘 지났어요. 한 2주 정도, 2주 가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벌써 10일 지났습니다.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여기 올라오면 나중에 굉장히 종목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요게 악재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가 뭐냐 요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큰 그림도 그려드릴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가 그런데 있으면 피해주도 있겠죠. 항상 그래요. 테마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피해주도 있지만 수혜주가 있어요. 요번에 미중 무역전쟁이 이뤄지면은 뭐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이제 뭐 고래 싸움 뭐야 그 고래하고 그 새우에 그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언론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피해자다 막 이랬죠. 아니에요. 수혜를 입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를 입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혜를 입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피해주와 수혜주가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혜주를 찾아갑니다. 예전에 그 고래과 긴조라는 사람이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진이 나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서 주식을 유명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인가 큰 지진 났을 때 다 산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서 그 그러니까 그 건자재사로 갔다잖아요. 싹쓸이했다잖아요. 그 지진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좀 그 사람을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 총독부에서 좀 그 한 짓이 있어갖고 그 나도 일본에서 고래각인저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주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총독부에서 한 짓이 있어갖고 제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걸 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유년 시절에는 중국에서 그 뭐죠? 옛날에 그 돈이 무슨 칼같이 생긴 큰 이렇게 저기였었거든요. 그걸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재값이 더 비싼 돈의 가치보다 그 돈의 크기가 워낙 컸었는데 그거를 녹여서 파는 게 남으니까 더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 그거를 이제 목숨 걸고서 녹여서 팔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그 정도까지 되시면은 주식을 굉장히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역발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돈이 되는 걸 정말 잘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 얘기하다가 그 사람 얘기 잠깐 했었는데 피해주가 있으면 수혜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그게 뭐였는지를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적지는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요즘에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 지나면 바뀌거든요. 이따가 저기 그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 다음날 보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상한가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막 음목 먹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잔인합니다. 요즘에 적지 마세요. 네. 적으셔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큰 그림 그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예, 미카엘님도 어서 오세요. 자,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두입니다. 대두 관련주. 대두가 이제 머리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콩이죠. 네, 콩인데 중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난 척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잘난 척하고 뭐 중화사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 그 큰 나라에서, 중국이라는 나라 희한한 게 자원도 별로 없어요. 기름도 안 나고 가스도 잘 안 나고 희한하죠. 땅은 큰데 뭐 캘 게 없어요. 하다못해 농사도 자기들 그 식량 자급이 안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에너지, 식량,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다 먹겠죠, 그죠? 사다 먹는데 지금 대두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하는 대두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소비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우리도 당신네들 거 안 먹어, 뭐 대두를 이제 관세를 부과했죠. 그러니까 대두가 남아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남아돌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실제 대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예, 대두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두를 재료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콩기름 짜는 기업, 그죠? 그다음에 콩 가지고 막 간장 만드는 회사, 네.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네. 나중에 이제 두부 관련된 기업들도 가능한 제가 보고 있었어요. 두부요. 두부 콩으로 만드니까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번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움직였거든요. 대두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였냐? 수산이요. 수산물.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이제 수혜주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수산주. 그 다음에 대두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사료에도 들어가거든요. 사료주들이 올라갔었죠.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수산주하고 사료주는 대북주였어요. 예전에 제가 대북주 시황 잡아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다시 또 가는 게 있을 거라고. 이게 뭐냐면 요번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대두, 수산, 사료, 반도체주들도 조금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그 다음에 뭐 생활가전, 네, 소비재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의류주들 이런 것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지금 막 움직였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뭐 좀 얘기해드리면 종목 좀 이따 얘기할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이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를 단기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테마가 대북주도 똑같아요. 대북주를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이제 한번 해보시려고 이제 그 개인들이, 솔직히 나 요번에 대북주 그 개인들 이렇게 막 저기 뒤늦게 들어가고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방송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대북주 이렇게 하신 분들 욕하는 거 봤어요? 개인들이 뭐 멍청해서 저기에서 막 저래 막 그렇게 된 거다 막 개인들 비난하거나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으셨죠, 그죠? 제가 개인들 뭐라고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북주 계속 이제 얘기할 때 실수할 수도 있다. 그거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시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 대북주 선언하신 분들 제가 대놓고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번에 언론에서 하도 그냥 너무 저걸 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속았어요. 안 속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요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난 요번에 이제 대북주하고 손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북한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4월달, 3월달부터, 그죠? 특히 3월달부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북주하고 손해하신 분들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응원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피해 입으신 분들이에요. 주식할 때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온통 언론에서 저렇게 해놓으니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요. 아무튼 이번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지금 반등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 얘기할 때 대북주도 같이 끼워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저녁 9시에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도 그렇고 대북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볼 거냐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각차가. 근데 잘 보세요. 대북주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대북주가 제가 옛날에 지난달에 시험 크게 잡아드렸지만 대북주가 그러니까 대북 이슈죠. 대북주라고 하지 말고 대북 정책 비핵화 이거를 자체를 놓고 얘기를 해보면 다 잘 아실 겁니다. 북한 비핵화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1, 2년 안에 끝날까요? 북한이 뭐 옛날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처럼 뭐 리비아처럼 순순히 그렇게 할까요? 앞에서 어떻게 걔네들이 비핵화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는데 쉽게 안 돼요.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아무리 빨라도 2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2년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틱틱거리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뭐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4년 넘길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북주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그 자체를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봤었어야 돼요. 길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따가 종목들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갔던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테마로 올라갈 때 급등이 몇 배씩 급등해요. 근데 나중에 이 테마주 중에 진짜 나중에 실적이 돼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나중에 테마로 앞에서 2-3배 가잖아요. 뒤에는 한 10배 가요. 그러니까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 중장기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대북주도 이왕에 할 거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그냥 당장 통일될 것 같다고요? 당장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비핵화도 안 됐는데. 그게 오래 걸린다니까요. 네. 지금 뭐 미군 유해 관 갖다 놓고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길게 보셨었어야 돼요. 그런 종목들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걸 샀어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왔겠죠. 장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로.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혜도 똑같아요. 갑자기 이러다가 뭐 다 내일 뭐 주말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랑 중국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어요. 무역 관련된 관료들이 뭐 하루 아침에 그러면 이게 다 청산이 되나요?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루 아침에 이게 끝날 문제냐 이거죠. 아니에요. 이게 오래 가요. 미중 무역 전쟁 이것도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이 질 거라고 봐요. 중국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네. 입으로는 보복할 거라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 중국 쪽 관영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도 굉장히 부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급 회담 요청을 했고요. 중국 쪽에서 미국한테 벌써 이제 숙이고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총을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도 잘 보시면 이것도 뭐 1-2개월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대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보면 다시 이걸 그려드릴게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오늘 또 9시 한 55분쯤 되면 또 끊어야 되니까 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부족한 건 내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10시에 또 지금 우리 방 회원들 또 저 공부방이 있어서 10시에 또 끄고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방으로 가야 돼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대북주나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나 들어요. 근데 떨구겠죠. 반드시 떨굽니다. 네. 떨구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가요. 여기에서 2배 올라갔건 3배 올라갔건 뭐 아니면 50%밖에 못 올라갔건 어쨌건 간에 나중에 진짜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기업이 생겨요. 그 기업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이 원리를 알면
대북주도 우리 방에서 바닥에서 선취한 거 많았어요.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도 지금 사가지고 수익을 지난주부터 매집해하고 수익 낸 게 있고요. 그런데 사서 그 원리를 알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버리고 물량을 조금 남겨놓더니 나중에 여기서 다시 사든지. 저희 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에서 중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돼요. 바닥에서 선침해하고 과열됐을 때 여기 거래가 급증하겠죠. 그죠? 거래가 급증하면 누가 몰려드냐면 개인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들어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 들려요. 진짜 돈을 막 싸들고서 저기서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개인들이. 그러면 저희 방에서 팔아버려요. 네. 팔고 나면 대본이 요즘에 그냥 밑으로 확 떨어뜨리는데 팔고 나서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발주자를 사든지 다른 걸 교체하죠.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때까지 딴 데가 있겠죠. 돈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중에 실제로 수익이 좋아지는 기업. 그게 나중에 몇 배씩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미중 무역 전쟁 수혜자하고 누구죠? 대북주. 네, 그게 두 개를 같이 얘기했는데, 일단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옛날에 인바디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인바디가 옛날에 바이오스페이스인데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름을 바꿨죠. 인바디로. 옛날에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옛날에 바이오스페이스 아세요? 네. 지금은 인바디 이름 바꿨는데 옛날에 바이오스페이스. 네. 옛날에 여기 보시면 거래 엄청나게 터진 자리 있죠. 김치수님하고 타르가님 여기. 이게 의원님도 기억하시죠? 이때 여기 왜 갔는지 아세요 혹시? 이때 거래 엄청나게 터졌었어요. 지금 봐도 되게 많죠, 그죠? 이때 이게 노인복지 정책주였어요, 이게. 네, 노인복지 정책주라 가지고 이게요, 보세요, 어마어마했어요. 여기가 한 2,000원, 3,000원이었어요, 여기가. 3,000원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15,000원이 5배 갔어요, 한 달 만에. 네? 한두 달이라고 치자고요. 한두 달 만에 한 5배 갔어요. 이때 뭐 바이오스페이스, 메타바이오메드, 또 세운메디칼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갔었어요. 뭐 뒤에 또 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갔으면 반등 나왔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반등만 먹어도 더블이었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네. 이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게 지금 이제 인바디 이름 바꿨는데 이게 정책주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책주가 될 것이다 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면 이게 정책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감의 테마로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여기거든요. 5배 갔다니까 3,000원 정도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치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세요? 네. 나중에 진짜로 매출이 일어나서 실적으로 가니까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6만원이에요. 59,600원 6만원이라고 할게요. 몇 배 갔어요? 여기 3,000원이었다니까요. 20배 갔어요. 한 3, 4년 뒤에. 크게 보세요. 지금 대북주에도 이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전세계 초호황이라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좀 정부가 정책을 잘 펼쳐야 되는데 전세계는 호황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딱 세계 경제 흐름에 맞는 그 패러다임에 맞는 종목들을 고르면 이런 게 분명히 나와요. 20배 갔어요. 거래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때 이것만 먹어도 5배인데 나중에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골든타임 그러죠. 뭐 앞에 뭐 5%짜리 10%짜리 20%짜리 뭐 이런 수익 갖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세요. 크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대북주에서도 분명히 그 중에서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대북주로 간다기보다 업황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인바디가 뭐 5년 동안 내내 계속 나는 노인정책주야 그러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패션에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보디자인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또 그거였어요. 기억 못 하실 건데 서경 클린 프로젝트라고 뭐 저기 무슨 그러니까 서경이 뭐냐면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그 도시와 뭐 그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친구가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리랑 보이시죠? 테마가 생기면 이렇게 거리가 터져버려요. 이게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뭐 한 4,000원 정도인가요? 네, 4,000원에서 기본 10,000원 가고 막 그랬으니까 2.5배, 뭐 최대 3배. 나중에 여기 4,000원에서 12,000원 갔으니까 일단 하여튼 두세 배씩 2.5배에서 한 3배씩 급등했어요. 단기간 안에. 개별주에서 한두 달 안에 최고의 수익을 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두 달 안에 한 이제 150%, 200%겠죠, 그죠?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게 대장주였어요. 엄청 잘 갔어요. 상한가만 한 4개씩 나오고요. 막 축제였어요, 축제. 이때 이게 얼마나 잘 갔는데요. 들었다 놓고 또 가고, 그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회사가 저평가된 기업이었어요. 여러분들 테마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애들이 있어요. 그 업황이 맞는 게 있어요. 국보 디자인이 뭐 리모델링 그런 것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때 맞지 여기? 그때는 이제 뭐 재계 저기 뭐야 그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나중에 많이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때부터 테마가 끝나고 나니까 거래가 줄면서 이제 테마 끝났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게. 3, 4천원 하던 게 나중에 거의 3만원까지 가잖아요. 기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금방 갔어요. 예. 이게 이만큼 가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금 이게 나중에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고 업황에 맞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북주 중에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 중에 앞으로 업황이 맞아서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만 연연하고 그렇게 매매를 한다면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인바디도 아까 바이오스페이스도 그렇고 테마주 여기서 물린 분들 엄청나게 괴로워 있었어요. 개인들은 거의 물리거든요. 특히 저기 그 인바디 그때 바이오스페이스 개인들 여기서 물려가지고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이 당시에 어디에요? 종목 진단 해드리느라고 바빴어요. 여기서 다 여기서 물려가지고 막 끌려 내려오니까 막 난리 났었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냥 덮어도 가져갔으면 얼마나 많이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갔잖아요. 옆으로 좀 돌려서 그렇죠. 네. 돌려야죠. 테마주를 한번 이렇게 오염이 되면 이 테마주를 좀 씻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갖고 그거 씻어내는데 이게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고서 많이 갔어요. 그냥 쭉쭉 뻗으면서 갔어요. 이 주식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한번 수익 한번 안 내보고 싶으세요? 이거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가 와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라니까요. 지금 뭐 대북주, 미중무역전쟁 수혜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는 게 있어요. 대북주에서는 뭐 5배 이상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방에서도 400%짜리 수익 난 게 부산산업이 있는데요. 그게 5배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그게 업황이 맞아갖고 수익 나는 기업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로 지금 매수하시면 돈 벌기가 쉬우세요. 근데 그래서 계속 그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에 많이 썼는데 이 기회를 제발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테마가 형성이 되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 낼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아직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제 기억이 나는 게 인바디랑 이런 게 있어갖고 더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뭐 수십 개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갈 거예요. 네. 아무튼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무역전쟁 수혜주와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부족한 거는 제가 내일 9시에 저녁 9시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은 낮에 방송 안 하고 밤에 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 하니까 내일도 참여하시면 오늘 다 못한 얘기 내일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으냐면 안 그래도 지금 골든타임인데 낙폭과대로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싼데요. 지금 들어와서 지금 그냥 눈 감고 사도 10% 20%짜리 수익은 먹고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장이 좋아요. 종목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환연해줬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눌림목 좋아하시죠? 지금처럼 종목들 이렇게 많이 눌린 거 전문가 10년 하면서 처음 봅니다. 아주 제대로 눌러놨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모르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잠깐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1% 올라오고 1%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하도 워낙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지수가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잘 보세요. 코스닥에 상승한 종목이 800개가 넘어요. 하락한 건 300개고요. 뭐예요?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떨어진 것과 안 떨어진 것으로 하면 한 3개 차이 납니다. 근데 상한가는 2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상한가 별로 안 나오니까 아이고 시장도 별로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들이 눈치 못 챈다니까요. 개인들은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안 보거든요. 전체를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회복이 다 되는구나 이제. 며칠 전에는 900개 이상 상승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900개 이상 상승 났다니까요. 시장이 분명히 달라져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개인들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개인들 지금 도망가기 바빠요. 개인들이 이 주식을 지금 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요 지금. 아유 뭐 올라오겠어? 아유 당분 안 좋겠네.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놓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사시면 그냥 지금 들어가 사시면 10% 20%는 먹고 시작한다니까요. 뭐든지. 근데 지금 보세요. 회복되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왜 눈치를 못 채는지 아세요? 개인들은 진짜 이럴 때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때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들은 지수가 저기쯤 올라가 여기 뚫고 올라가서 눌렀다가 확실하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 조정 끝났네 그래요. 아니에요. 조정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나 이미 끝났는데 한번 더 내려온 거죠. 이미 끝났어요. 저만치 올라가면 거기서 조정 끝났네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여기서 그랬어요. 2015년도 여기 화장품주 급등할 때 개인들이 조정 끝났다고 어디서 인지했는 줄 아세요? 조정 끝난 거는 지금 보니까 어디세요? 제 목소리도 이제 또 목소리가 막 올라가죠, 그죠? 네, 답답할 땐 이래요. 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짓게요.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전조점 깼을 때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아 이제 조정 끝났어라고 인지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였어요. 4월 달에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매년 똑같아요 이게. 여기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정 끝났다고. 미안하지만 5개월 전에 끝났어요. 여기 12월 달이니까요. 이만큼 올라가야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이 딱 들어와서 주식 사자마자 폭락 나왔고 반등 나오자마자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 아시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예? 결혼식장도 사람도 안 가면 난리 났어요 그때. 메르스가 터졌어요. 막 이러더니 한 달 동안 고생하다가 살짝 올라가고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중국 폭락하면서. 개인들 돈을 벌었겠어요? 못 벌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난 개인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맨날 똑같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개인들이 조정 끝났다 어서 인지한 여기서 인지했어요. 돈 들고 여기서 들어왔어요. 세상에 메르스라는 게 왜 하필이면 여기서 터질까요? 더 웃긴 건 메르스가 터졌는데 주식이 안 빠졌어요. 개인들만 손절했죠. 네. 이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희한하게 갔어요. 메르스가 터지면은 폭락해야 되는데 주식은 안 빠지고 개인들만 빠졌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주식 잘 가다가 또 무슨 돌림병이 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도 팔게 하려고. 항상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내일 저녁 9시에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수혜자하고 대북주가
어차피 이 두 개가, 이 두 테마가 정치적으로 섞여 있어요. 지금 이 정치적으로 섞여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볼 거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대신에 철저하게 수익 내역은 빠지셔야 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는요. 왜 그러냐면 저희 방에서 매매한 게 샘플식품인데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7월 4일날 급등 나오기 전날 여기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20% 급등 나왔어요. 우리 수익을 확실하게 챙겼거든요. 저기 위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챙겼어요. 사람들이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라고 딱 상한가 딱 찍는 순간 다음날 개인들 다 들어와서 물려버렸어요. 요즘 종목 이런 식으로 가요. 신성홀딩스라고 이것도 대두 수혜주거든요. 우리가 이날 샀죠. 잠깐만. 우리 방 회원분들은 저기 10시 10분까지 또 준비해 놓을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마무리 짓고요. 이 얘기를 해드려야 여기 무료회원들도 이런 것도 잘못하셔갖고 또 안 물리실 거 아니에요. 또 네. 우리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올라올 때 잘 팔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단타 못 치게 만들어놔요. 여기서 수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빠져버려요. 대북주들 후발주자들이 그랬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에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시면 단기로도 봐야 되고 중장기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로도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업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가능하면 단기로도 수익 내시고 중장기로도 수익 내시면 되는데, 거래가 터진 다음에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가시면 여태까지 힘들게 수익 나신 거 다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되게 거칠게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수익을 못 내세요. 내 종목을 아무리 알려드려도 수익 못 내세요. 아까 대북주, 대두, 수산, 사료, 반도체, 생활가전, 의류, 플라스틱 중에 얘기해드렸죠. 이 중에 시간 다 됐네요. 네. 1분만. 네. 수산, 사료, 의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북주 중에 또 갈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대응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종목들을 내가 여기서 추천하잖아요. 차트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사? 네. 아마 안 사실걸요, 무료회원들은. 네. 그런 데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신성홀딩스 여기서 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종목들 여기서 거래 없을 때 이럴 때 추천하면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이거 믿음 없으면 전문가하고 개인 간에 서로 신뢰 없으니까 못 사요. 이런 거 무료 추천하면 여러분 사시겠냐고요. 속으로 그러죠. 이런 걸 왜 추천하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다니까요. 네. 좀 좋은 것 좀 주지. 희한한 걸 주네? 아까 좀 제껴버리잖아요. 요즘 이렇게 가요. 그리고 잘 파셔요. 딱 깔끔하게 팔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끌려 내려가요. 기사가 어디서 빵 터졌냐면 여기서 터지거든요. 이게 왜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물리는 거예요. 아무튼 내일 저녁 9시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중 무역전쟁 앞에 대북주도 제대로 수익을 못 냈고 지금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도 제대로 수익을 못 냈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올해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지 고민을 잘 해보세요. 지금 실적주들도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골든타임 진짜 놓치시면 올 한 해 농사 헛짓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진짜 수익 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뽑는 게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파는 게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회비가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것들로 신성홀딩스나 샘플식품으로 수익도 바로 벌어놨어요. 들어오자마자 아마 회비는 바로 건지셨을 겁니다. 네. 내일 요거 관련된 얘기들을 더 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시라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 공부방이 있어서요. 네. 예. 다라니 맞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작년 11월 초처럼 지금 들어오시면 돈 바로 수익 납니다.
코스닥 11월 달부터 얼만큼 올라갔는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따 살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을 겁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우리 방 회원분들은 방송창을 바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10시까지 제가 10시 10분까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래 한 곡만 듣고 방송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또 있으니까 내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회원들은. 네. 여기 유튜브 회원들도 내일 저녁 9시에 방송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